1980년 2월 16일에 태어난 장윤정은 일남 일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이 가난해 가족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살았어요. 대학교 시절에는 자취를 했는데 난방비도 없었습니다. 겨울에 자다가 추위에 잠에 깨서 헤어드라이어로 이불 속을 데우고 잘 정도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당시 가장 힘들었던 기억으로 학자금을 대출받으러 은행에 갔는데 부모가 진 빚 때문에 자신도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부터 장윤정의 어머니는 장윤정 인생의 걸림돌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장윤정의 사정을 들은 대학교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등록금을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친구가 있다는 말처럼 장윤정 주변에는 좋은 인연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99년 강변가요제에서 내 안의 넌으로 대상을 수상했지만 가수로 데뷔하는 과정은 어려웠습니다. 기획사에 들어가서도 음반을 낼 돈이 없어서 단역 배우로 활동했습니다. 장윤정은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사랑과 전쟁 등에서 재연 배우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했어요. 장윤정은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고 느꼈고 그래서 돈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합니다. 엄마나 이러지 마세요. 장윤정은 2004년 어머나를 통해 트로트 가수 데뷔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장윤정의 어머나는 초대박을 터뜨립니다. 어머나는 사실 다른 가수들에게 여러 번 거절당하고 장윤정에게 온 노래였어요. 장윤정 역시 처음에는 멜로디가 너무 가볍고 가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한 곡이었어요. 그랬던 곡이 장윤정의 대표곡이 되었지요.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트로트가 1위를 한 것은 김수희의 모가 상을 받은 이후 11년 만의 일이었어요. 당시까지만 해도 트로트는 중장년층만 부른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대중음악이 아닌 중장년층을 위한 음악처럼 여겨졌어요. 장윤정의 어머나는 별다른 홍보도 없었으나 노래가 좋다고 입소문이 퍼지고 라디오에서 가장 많은 신청을 받는 곡이 되며 알아서 홍보가 되었습니다. 당시 장윤정의 성공은 트로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트로트가 중장년층만 부른다는 편견을 깨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어요. 중장년층에만 한정되어 있던 트로트 시장을 전 국민으로 키웠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만약 장윤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트로트 붐은 오지 않았을 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윤정의 대선배인 김연자, 태진아, 주현미 등도 장윤정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20대 초반 여가수가 트로트로 데뷔해서 크게 성공한 것은 90년대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블루오션 개척 사례로 경영학 교과서에 실릴 정도였으니 장윤정 성공의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어머나 이후에 발표한 2집 짠짜라와 3집 있다 있다요, 4집 장윤정 트위스트도 히트를 치며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가수로 자리 잡습니다. 음색과 넉살 좋은 이미지로 모든 세대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 당시 장윤정의 스케줄은 살인적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출연하기 위해서 1년에 10만 킬로미터 정도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 정도 거리면 택시기사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 토크쇼에서는 하루 12회 행사 경험을 이야기해서 주변을 놀라게 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행사비로만 하루 1억 원까지도 벌었다고 합니다. 개인 하루 매출이 1억 원 수준이니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는 얘기가 있었지요. 엄청난 행사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방송 활동, 앨범 준비까지 병행했으니 돈을 쓸 시간이 없었다고 해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이 한 집에 모여 맞아주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끼며 버텼다고 합니다. 장윤정이 살인적인 스케줄을 20년 넘게 수행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2009년 한없이 바빠 보였던 장윤정에게도 핑크빛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04년 처음으로
노홍철과 안면을 트고 친구로 지내던 중 노홍철의 구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노홍철이 골드미스가 간다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맞선을 망치자 장윤정이 이를 위로하려고 맥주를 마시다가 썸을 타면서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힘들 때 옆에서 해주는 위로는 호감을 생기게 하기 마련이지요. 2009년 12월 28일 둘은 연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였지만 스케줄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3개월 뒤인 2010년 3월 둘은 결별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둘의 결별 이유에 대해서 많은 억측들이 쏟아졌습니다. 후에 장윤정은 무릎팍도사에 출연해서 서로 개성이 강했고 달랐을 뿐 틀려서 헤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간의 스케줄 문제로 만날 시간이 없어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밝혔어요. 결국 친구로 지내는 것이 낫겠다는 이야기를 나누던 차에 결별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기사가 처음 나오고 당황했지만 관계가 서운하던 시기라서 결국 인정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장윤정과 노홍철은 서로 각자 출연한 방송에서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라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할 정도로 좋게 관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정규 6집, 7집 앨범을 내고 열심히 활동하던 장윤정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장윤정은 2013년 2월 SBS 예능 프로그램 힐링 캠프 작가와 사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장윤정은 자신이 10년간 벌어온 돈을 그동안 통장을 관리하던 어머니와 남동생이 멋대로 모두 탕진하는 바람에 오히려 빚만 10억이 생긴 걸 알았어요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미리 노출되어 당시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장윤정은 같은 해 5월 20일에 방영된 힐링 캠프에서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는데요. 부모님 두 분이 이혼 중이셨는데 그 과정에서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장윤정은 재산 문제가 심각한 건 알았지만 가족이라서 그냥 묻으려 하고 어차피 본인도 모르는 소득을 그냥 없다 치고 새 출발 생각만 한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 장윤정의 어머니와 동생 장영영의 반응이었어요. 두 모자는 장윤정이 어머니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했다든가 카톡으로 어머니를 청부살인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장윤정이 폐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의 주장은 허술하게 짝이 없었고 네티즌들도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결혼을 앞둔 장윤정을 위해 이런 일을 언론에 터뜨리지는 않는다며 모자를 비난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장윤정의 이모도 장윤정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 노릇을 제대로 안 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이모가 저렇게 말할 정도이니 장윤정의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가늠할 수 있지요. 처음에는 장윤정이 모은 재산 중 상당 부분 날려 쓸지 모른다고 추측했지만 집까지 처분해야 할 정도로 재산 탕진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장윤정이 5년간 매일 한 건씩 행사를 했다고 계산해도 1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인데 빚만 남겼다고 하니 모자가 헤쳐먹은 돈이 얼마나 될지는 상상이 안 갈 정도지요. 현재의 모친은 장윤정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져 있어 아예 연을 끊은 상태입니다. 장윤정이 가족 논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도경완이 옆에 있었습니다. 2013년 4월 장윤정은 KBS 아나운서 도경완과의 결혼을 깜짝 발표합니다. 둘의 결혼 소식은 대중뿐 아니라 주변인들도 놀라게 했지요. 결혼 발표 전까지 인지도 차이도 있고 본인의 극성 팬들이 아나운서, 남자친구를 해코지할 우려가 되어 5개월간 비밀 연애를 했습니다. 심지어 친한 지인들도 몰랐을 정도로 비밀을 유지했는데요. 도경완이 연애하는 것 같다고 눈치를 챈 동료 아나운서들도 상대가 장윤정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2013년 6월 장윤정과 도경완은 결혼식을 올립니다. 장윤정은 도경완에게 교제하기 전부터 가족과의 재산 문제를 얘기했지만 도경완은 오히려 같이 울면서 위로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윤정은 결혼까지 결심했다고 합니다. 장윤정과 도경완 사이에는 아들 도연우와 딸 도아영이 있습니다. KBS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네 가족의 행복한 모습이 보여졌어요.
대중들은 가족으로 마음고생을 했던 장윤정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모습을 보며 응원을 했습니다. 특히나 도경완이 장윤정에게 보여주는 사랑꾼 모습은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장윤정은 장회장이라는 별명답게 주변 사람을 잘 챙기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현 매니저는 어머나 때부터 20년 가까이 같이 활동한 그녀의 백댄서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이가 들어서 춤추다 다치는 일이 잦아져 백댄서 일이 힘들어지자 그녀의 제안으로 매니저로 전직해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팬클럽 회원들의 결혼식에 참석해 1,000만 원이라는 통큰 축의금을 써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축가도 무료로 불러주었어요. 주변 사람들을 챙길 때는 통 크게 확실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윤정이 마지막으로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한 게 어머나라고 합니다. 어머나라는 노래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한 거지요. 현재 진행형인 전설 장윤정에게 음악방송 1위가 큰 의미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음악방송 1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